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유준이도 서원이도 도영이도 다 같이 한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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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원이 안녕. 도영이는 어디 갔어요? 도영이. 도영이. 안녕. 서원이 안녕 얘기하잖아. 도영이도 있구나. 도영이도 안녕. 우리 컴퓨터로 볼 걸 핸드폰으로 보니까 좁은가 봐. 마우스 사라졌어. 마우스가 사라졌어요? 마우스 얘가 던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어떡해. 그래서 못 보는구나. 컴퓨터로. 아이, 답답하겠네. 어떡하지? 그럼 우리 나가볼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아까 제가 사실은 이거는 우리 아는 거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필요할까 하고 넣었던 장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루틴 짜기 하고 체크리스트 수면 관리 요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고요. 오늘은 세 줄 감사일기하고 체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룹 코칭 한다 그랬죠. 우리 아이들 2주 동안 이제 진행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서로 이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들어오실 것 같은 분들이 못 들어오셔서 조금 안타깝죠. 그동안에는 우리 일주일 동안에는 그냥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준이는 더 열심히 해줬지만 다른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제가 왜 인증 안 해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참았어요. 어제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좀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렸던 겁니다. 여튼 오늘은 세 줄 감사 일기하고 체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했던 거 한번 보죠.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유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줄 경우에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한 마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같이 얘기도 나누고 물론 뭐 호되게 야단을 친다라기보다는 네가 이건 잘못했고 이럴 때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이러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정도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중하다고 해서 요즘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것도 어찌 보면 엄마들이 내 아이만 어떻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아이들이란 아니면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내 아이만 특별하게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승리하는 아침 만드는 5가지 의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먼저 잠자리를 정리하라. 3분 이내라 그랬죠. 두 번째, 명상하라. 이 명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그렇고 이 백회라 그러죠. 머리 뒤쪽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하고 꼬리뼈 부분이 이렇게 서로 일자가 되게 반듯하게 허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손은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정하영님 들어오시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정하영님 어서 오세요. 우리 화면 켜고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하거든요.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손은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무릎 위에다 올리고 혀는 입천정에 붙이고 그 다음에 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턱을 나 쪽으로 좀 당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턱을 이렇게 당기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혀는 입천정에 대고 발바닥은 꼭 바닥에 닿게 그렇게 하고서 명상한다고 얘기했죠.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요. 한 동작을 5번 내지 10번 반복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이 잠을 깨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라고 했는데요. 이때 마시는 차가 내 그 잠도 깨워주지만 지방도 많이 분해를 시켜준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아침 일기를 써라. 저녁 일기를 쓰면 자꾸 후회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이런 게 많은데 아침 일기를 쓰게 되면 오늘은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활기차기도 하고 하루를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아, 병원에 계세요? 정아영님? 왜요? 아, 아기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다가 아, 아기 네. 자고 있어야지. 아, 입원했다가 이제 그래요. 오늘 퇴원하는 날이라서. 네. 아, 그런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화면을 가리더라도 우리 이렇게 같이 화면 보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 8주 동안 일부러 8주로 잡아서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루틴이 잡히려면 꾸준히 좀 해야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알고 얼굴도 좀 익히고 이러면 하기가 좀 더 수월해서 화면을 열어달라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갈게요. 아침 일기를 그래서 써야, 아이고, 몇 살이에요, 아기가? 이제 돌 지났어요. 12개월. 아이고, 아이고, 어디 많이 아픈 거예요? 네, 아데노 바이러스, 약간 장염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게 걸려가지고 지금 한창 유행이래요. 아, 언니 오빠가 그래요.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걸렸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퇴원하신다니까, 퇴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또 집에 가서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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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도 나갈게요. 자, 아침 일기를 쓰는 거를 우리 모닝 저널이라 그래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 5가지를 모두 다 해내는 타이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거 하는데 40분 정도 걸리는데, 아이고, 애기다.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타이탄들도 이 5가지를 다 해내는 그런 날이 1년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우리 했던 거가 우리 아이들 루틴 잡기, 아이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합의한 다음에 기록하고 아빠가 점검해 준다라고 했었죠. 우리 유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서원이도 이제 몸 좀 좋아지면 좀 해야죠. 좀 너무 힘들 때는 조금 쉬는 게 좋긴 해요. 음.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보여드렸고 같이 7, 8월 거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열심히 해주는 친구는 고맙고 아직 못한 친구들은 파이팅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매일 점검해 주는 거. 매일 점검해 주는 것만큼은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보상해 주는 거. 이것도 꼭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수면 관리할 때 아이들이 규칙적인 시간에 일찍 재우면 엄마도 사실 시간이 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빠른 육퇴 시간을 응원합니다. 이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엄마도 하루 종일 아이한테 시달리다가 내 시간이 좀 생기면 그래도 뭔가 좀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좀 일찍 자고 내가 내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나만의 시간에 나도 자기 개발도 하고 좀 편안해지면 더 많은 그런 에너지도 생기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래서 수면 관리할 때 규칙적인 시간에 재우고 이렇게 그 잠자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죠. 우리 유준이 몇 시에 자나요?
몇 시에 있어요? 9시 30. 맞아? 목표, 맞아? 목표는 9시 30분에 눕는데 잠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눈이 말똥말똥해요. 눈이 말똥말똥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유준이 낮에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유준이 낮에 운동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꿀잠을 부르는 스마트 수면 루틴이라 그래서 스킨십과 마사지, 음악, 그다음 학원, 그리고 책 읽어주는 거, 내일 준비하는 거까지였죠. 일주일 진행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이랑 유준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계획한 것은 이제 그동안의 루틴 이제 조금 놓치고 있었던 거 다시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아이와 협의한 상황은, 요번에 루틴은 어쨌든 유준이가 이제 다 작성을 하고, 네, 본인이 또 실천하려고 했던 부분이 컸고, 저녁에 이제 아빠가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빠가 이게 과연 유준이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유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유준아, 아빠가 이렇게 유준이 루틴 한 거 확인해주면 어때? 하니까 유준이는 굉장히 또 좋다고 이야기해서 또 유준이 아빠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었고요. 아이가 실행하면서 하는 말은 가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요. 아유, 귀 닫혀. 네네. 이것만은 꼭 했으면 하는 거. 저녁에 좀 일찍 재우고 싶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잠을 재우면서 제가 사실 더 지치는 부분이 있어갖고, 네. 그렇다고 낮에 많이 활동도 하고 많이 움직이는데 밤에 좀 잠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네, 좀 어쨌든 일찍 재울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방학 동안에 꼭 집중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실천하고 있는 루틴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고, 요번에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저희는 2주밖에 안 돼서,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개학하고 나서도 지금의 루틴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잘 실천할게요. 유준이 하고 싶은 얘기, 루틴 하면서 네, 좋았던 유준이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빨리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간살기 됐으니까 엄마랑 더 친해지는 것 같고 좋았어요. 오, 제가 밖에서 소리가 좀 커가지고 앞에 부분 못 들었어요. 뭐라 그랬나요? 앞에 부분. 저희 빨리 바로, 뭐라 그랬지? 빨리 잘 수 빨리 잘 수 있어서 감사했고 빨리 잘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감사일기 쓰면서 엄마랑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오, 감사일기 쓰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와, 야, 유준이 열심히 감사일기 써줘서 다들 칭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민경님, 일주일간 해보니까 어땠나요? 우리 뭐 서원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계획표는 여러 번 짰는데 사실 정리를 못 해가지고 주신 거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많이 좀 실행을 했어요 스스로. 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주는 숙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선택사항으로 준 숙제들도 있는데 그래서 네. 본인이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동생이 있고 이제 방학이 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학기 중에 너무 피곤했어가지고 지금은 좀 동생도 늦게 자고 동생도 방학이라 늦게 자고 하니까 좀 느려졌는데 그거 좀 다시 잡아서 근데 운동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근데 그때는 음, 학교를 다닐 때였어가지고 또 그렇죠. 네. 네, 더 일찍 일어나서 해서 좀 피곤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운동이랑 다 넣어는 놨어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어느 시간에 딱 이렇게 루틴 체크하는 것들도 좋은데 이제 시간이 딱 정해지면 더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좀 짜봐야 될 것 같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잘하고 말씀하신 수면 그 패턴이 정해져야 되는데, 첫째랑 둘째랑 좀 다르고, 둘째가 좀 자는 시간이 늦게 자고 하니까 그게 좀 맞추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낮잠도 아직 자야 되고 이래서 패턴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수면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수면을 좀 잘 챙기면 좋죠. 아, 그래요. 우리 서원이 할 얘기 있나요? 우리 서원이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할 말 없어요. 어땠어요? 없어. 왜 없어? 할 말 없어? 학교 다니는데 버스를 너무 일찍 타야 돼서 좀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아, 맞아. 음, 버스 일찍 타는 게 많이 힘들지. 음. 네. 동안에 아까 괜찮아. 아까 서원이가 운동하느라고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원촌중학교 보다 말았는데 그 원촌중학교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는 똑같았대요. 옆반 아이들하고. 근데 한 달 지난 후부터 아이들이 이게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훨씬 더 활기차고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따 또 듣고 올게요.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유진이 서원이도 같이 나눠주셔서 네, 넘어갑니다. 인트로입니다. 우리 모죽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는 내용이 모죽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대나무 중 최고로 치는 게 모죽인데요. 이 모죽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심은 지 5년이 될 때까지는 싹이 안 튼대요. 그리고 이렇게 5년 후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70cm씩 큰대요. 하루에. 그렇게 해서 30m까지 얘네가 자란다고 하거든요. 준비기간 5년 내에 얘가 하는 일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10리면 4kg죠. 4kg까지 자기 뿌리를 쫙 뻗어놓고 그때부터 크는 거예요. 얘가 30m까지 올라가는 얘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가 사방 4kg까지는 뻗어야 넘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어서 그렇게 뿌리를 뻗친 뒤에 생긴다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포기를 모르는데 그들에게는 실패와 고생을 거듭하는 그런 거듭해도 분명히 성공할 날이 올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로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모죽이 5년 동안 자기가 사방 4km 내까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모죽이 뿌리를 내리듯이 뿌리 내리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뿌리를 내릴수록 높이 더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일기를 쓸 건데요. 다른 사람들 휴가 가는데 우리는 휴가 대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휴가 가는 기분으로 느끼시라고 이렇게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옆에 이 사진이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 사진. 우리 음소거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진포. 어? 하진포요. 하진포? 하진포 해수욕장. 하진포 해수욕장? 하진포 해수욕장에도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야자수 같은. 이렇게 있어. 하와이가 좋습니다. 하와이. 누가 하와이라 그랬어? 우와, 서원이 맞췄어. 하와이 사진이에요. 오, 이야, 우리 서원이 맞췄네.
이 사진 제가 하와이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빠가 비행기도 동생 때문에 못 타게 해서 어디 못 올라가요. 아이 그렇구나. 조금 동생이 커야 되겠네. 이 사진이 지금 뭐냐 하면 저희 막내가 서울대 대학원 다니잖아요. 이 친구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갔어요. 월요일 날 갔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갖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주맘님들도 공부하면서 하와이 가는 기분으로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고서 제가 넣었어요. 좋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사일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감사일기라는 것은 마음 근육 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 감사일기래요. 사실 감사일기에 대해서 우리 들어본 것도 많고 우리가 써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제가 그동안에 저도 감사일기 공부도 좀 하고 감사일기를 제가 오늘 쓴 게 667일인가? 668일? 이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감사일기를 쓰긴 썼었는데 지금 양식으로 제가 쓴 거가 그 667일인지 8일인지 그래요. 아무튼 이 책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일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느라고 한참 신경 쓰면서 했습니다. 100-1이 99여야 되는데 0이더래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양경윤 선생님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자기 나름의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변하고 관계가 조금 약간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말투가 안 좋대요. 말을 좀 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그 사소한 말투 하나 때문에 완전히 전부 0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나 가족 관계나 주변 뭐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런 모든 관계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하는 거 말이 씨가 된다. 말에도 힘이 있다. 말에도 힘이 있어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주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얘기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학생들과 같이 좋은 말, 좋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좋은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에게 날마다 숙제를 내준 거예요. 오늘 가서 너네 숙제가 좋은 말 찾아와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부자, 뭐 막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써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건 이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단어를 찾았는데 아이들이 다행히 이렇게 잘 찾아가더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했던 이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아이들이 좋아한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유준이 뭘까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최고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감사. 감사 비슷해요. 그러면 배려 그것도 비슷해요. 사랑. 맞았어요. 우와, 맞았어요. 학생들이 최고 좋아한 말이 사랑이래요. 그리고 자기도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싶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감사일기도 쓰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갑자기 뒤돌아갔네. 그렇게 하면서 이 선생님이 100에다가 한 가지만 더 했는데 101이 아니고 1000으로 바뀌었대요. 바로 감사일기 하나를 더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책. 제가 이따가 저기에 좀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따 우리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에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원칙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쓰는데 쓰다 보면 3일째 우리 작심 3일이잖아요.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다시 결심을 하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챌린지 중에 333 챌린지가 있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결심하면서 그 챌린지를 하자 해가지고 333 챌린지에서 100일 동안 하는 챌린지 있는데요. 우리 이 감사일기 쓰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등산하는 사람이나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문턱이라고 해요. 저희 남편도 주말만 되면 산에 가는데 이렇게 더울 때나 더 추울 때는 이불 속에 좀 더 있고 싶다. 뭐 더울 때도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정말 문턱만 나가면 좀 하지 말라고 해도 20km가 넘게 막 산을 타고 와요. 하루에 막 7, 8시간씩 넘게 타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 감사일기도 노트 펼치기가 가장 어렵다는데 우리 이거 노트 펼치는 거 쉽게 하면서 한번 같이 써보기로 해요. 우리 그동안에 잘 쓰고 계셨잖아요. 어떤 일을 몸에 익히는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의 시간이 21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3번 합치면 21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하고 이거를 3주 동안 반복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것을 21일이 5번 쌓이면 105일이잖아요.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5번 더 쌓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100일 동안 쓴다는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원칙 1이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쓰는 거. 원칙 2가 있는데요.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 해요.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들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우리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야, 공기가 있어서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정말 공기가 없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힘들었던 사람 아니면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다는 생각 안 해요. 누구든지 대부분. 그래서 이 공기, 물도 우리는 물 마음대로 마시지만 정말 물 못 마시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물도 감사해야 돼요. 남편이 한번 산에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산에 절이 있어서 절에 가서 물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도 오다가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냇물이 있어서 맑더래요. 그 물을 떠서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이 없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왜 이제 그 아프리카 아이들도 물을 그런 안 좋은 물 마셔서 병에도 자주 걸리고 일찍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물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요. 물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뇌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을 안 한대요. 다른 거 기억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기억을 안 한다는데 이것 보고 변화맹이라고 한대요. 우리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것 중에 변화맹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감사함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자꾸 새기면서 두뇌에 있는 거를 마음까지 이동시켜야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관점을 바꾸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왜 95%의 무의식과 5%의 의식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틴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감사함도 그 5% 안에 해당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 쉽게 찾는 법은 자연, 사람, 사회, 사물, 나, 꿈, 소망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써야 한대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점심으로 먹은 산채 비빔밥, 과일 샐러드, 젤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점심으로 산채 비빔밥, 과일 샐러드, 젤리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 덕분에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음식 먹으면서 맛있네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맛이 별로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그거 준비해 주신 분들의 수고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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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함을 찾았습니다. 잠을 푹 자서 피로가 말끔히 풀린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감정을 유지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네, 이분은 이렇게 이제 가끔 자기의 감사일기를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효과를 봤던 내용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긍정문으로 써라. 습관이 긍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이러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 같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순화된 표현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수줍음이 많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못합니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한 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단어 중에도 여기에는 없지만 나는 가난해서 집을 못 샀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가난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나는 부유하지 않아서 집을 아직 못 샀어요.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고 뒤에 부정 표현이 나오는 게 그 단어가 긍정적일 때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원칙 5가 뭐뭐 때문에가 아니고 뭐뭐 덕분에로 바꾸래요. 그래서 알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일을 빨리 시작했다. 이거는 알람 덕분에 고맙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알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다. 이거는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문에라는 표현보다는 덕분에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좀 더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 기분도 더 다른 느낌이죠. 부정적인 표현보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보다는 뭐뭐 덕분에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감사 요청 일기는 현재 시제로 작성하라. 감사 요청이란 얘기는 우리 왜 이렇게 글로 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나는 이런 걸 소망해요 이런 의미로 쓰는 그런 일기를 작성할 때는 현재 시제로 쓰는 게 좋대요. 나는 뉴욕에 갔다. 이거 책에 나온 예문이에요. 나는 뉴욕에 간다 혹은 나는 뉴욕에 가고 있다 이런 표현하고 나는 뉴욕에 갈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뉴욕에 갔다와 뉴욕에 간다라는 표현은
이미지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떠오른대요.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이 선생님이. 그랬는데 미래형으로 나는 뉴욕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뉴욕에 갔다, 뉴욕에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자유의 여신상 탁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뉴욕 하면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가 떠오르는데 뉴욕에 갈 것이다 이러면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감사 요청 일기를 쓸 때는 현재 시제로 써라. 그래서 나는 만약에 1000억 부자가 된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나 과거형으로 이렇게 써버리라는 거죠. 뉴욕에 갔다처럼.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하래요. 그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를 3번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감사합니다는 어떤 의미이냐 하면 이런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감사한 일에 대한 그런 그 직접적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는 그 상황에 관여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고마움이래요. 아까 왜 점심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처럼 그렇게. 그다음에 아까 이거 점심을 맛있게 먹었던 거 이 부분이 그냥 앞에 첫 번째 감사합니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고 세 번째 감사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쓰는 게 좋은데 우리는 사실 3번씩 쓰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한 번을 쓰더라도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하면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제 그 초등학생에게 감사일기가 마땅한지 그거에 대해서 올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이들한테는 아직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게 잘못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거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가 아니고 그래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3줄 다 못 쓰면 1줄만 써도 좋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유준이처럼 잘 써주면 좋은데 못 쓴다고 넌 왜 이거 안 썼니? 이럴 필요는 없고 말로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잠자기 전에 어포메이션 하면서 오늘 있었던 가장 안 좋았던 일, 가장 좋았던 일, 그리고 내일 준비할 일 이런 거 얘기 나눌 때 그때 오늘 좋았던 일 중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못 쓸 경우에는 그렇게 아이한테 말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게 책 제목이에요.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양경윤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제 그 감사일기가 그래서 잘못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중에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전에 제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 중에 제 그 사교육 없이도 잘만큼이다 책에도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독일에 이렇게 갔다 왔던 친구인데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집에 있잖아요. 근데 숙제를 아이들이 잘 해주면 좋은데 두 남매가 있었는데 위에 아이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의대 6년 장학생으로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봐도 모범생이에요. 근데 동생은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누나에 비해서 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좀 들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숙제가 하기 싫을 때가 많았나 봐요. 엄마가 이제 집에 낮에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했던 얘기가 좋아, 네가 정말로 숙제가 하기 싫으면 108배를 해 이랬대요. 이 친구가 그 원불교 신자거든요. 108배를 해 그랬는데 이 아들이 숙제하기 싫으면 진짜로 108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딱 퇴근하면 엄마 나 오늘 108배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대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108배 하려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늘 숙제하기 싫으면 108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강남으로 이제 그 큰아이가 저기 하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꼴 반에서 뒤에서 3번째였던 친구였는데 엄마가 계속 얘를 정말 이렇게 잘 키우려고 되게 노력을 하더니 그 친구도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야, 너네 아들 그렇게 숙제하기 싫을 때 108배 하고 나서 어땠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역효과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 친구가 원불교 신자라 그랬잖아요. 원불교에서 이렇게 108배를 자주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108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요즘 108배 하기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그것도 부작용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숙제가 하기 싫었으면 108배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친구처럼 뭔가 대안을 찾아서 자기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하고 자꾸 부딪히지 말고. 그럼 그 아이가 정말 하기 싫을 때는 그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좀 현명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우리 감사일기 쓰는 것도 감사일기를 정말 손으로 쓰기 힘들어 한다면 그냥 말로 한번 물어봐주고 어떤 게 감사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뭐지? 독서지도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고마운 거 없어요. 감사한 거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양경유 선생님이 썼던 것 중에 아이들한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이 책 안에 일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썼대요. 시험 답안지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 가는 말 오는 말을 얘가 착각을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인데 얘가 착각해서 그렇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 왜 답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썼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당연하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당연한데? 물어봤더니 친구가 나한테 좋게 말해야 저도 말을 좋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한두 명만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저번에 제가 훈육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일화였던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얻은 아니면 입은 그런 감사한 일을 하나씩 찾아볼 수 있게 해보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 거지 굳이 막 이렇게 꼭 남겨해 이거보다는 그것만 해도 정말 아이들한테 큰 성과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없단 말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저번에 미라클 배드 나이트 얘기하면서 토요일은 아이들이 엄마를 마사지 해주는 거 그거 제가 좋다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받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게 정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함을 찾는 방법이 이 책에는 20가지가 나와 있어요. 20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자연에 대해서 우리 평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이 참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많거든요. 물이며 공기며 햇빛이며 우리 햇빛 계속 안 쬐다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늘 째니까 모르지만 안 쨘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잖아요. 영국 같은데 우울증 환자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햇빛, 구름, 또 이제 더울 때 구름이 있으면 좋죠. 이런 것들, 동물, 풀, 꽃, 뭐 이런 모든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요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특히 가족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배우자, 특히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은 남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일기가 자주자주 등장해서 참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유준이한테도 감사하고 또 나 자신한테도 이따 나오지만 감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사람 관계에서 감사한 부분들도 감사하다고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예술 작품을 보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들, 그다음에 영화가 주는 깨달음이나 영상미 이런 것들도 다 감사할 일이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좋아요. 우리가 뭔가 정말 늘 바쁘고 정신없지만 이 시간 덕분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미리 계획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고요.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라가 우리 나라가 맞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서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 말도 못하고 우리말도 못하고 정말 서러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 나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다음에 직장이나 직업, 직장인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남편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퇴직하고 나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5분 단위로 살았대요. 회사에서 5분 단위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브리핑도 받고 보고도 받고 막 이러던 사람이 딱 퇴직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 시간에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이런 생각에 정말 완전 멘붕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산을 많이 갔대요. 집주에 있는 산을 갔는데 산에 가서 보니까 그 이제 공원처럼 생긴 산인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 갈 때도 있었던 그 벤치에 앉은 사람이 올 때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처럼 아마 일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 보이기 싫다 해서 그분은 요즘 계속 카페에 가서 뭐 이렇게 책 읽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우리 남편 얘기로는 공원에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이나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런 사물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전 삼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예요. 야, 옥매트 개발한 사람 그 누군지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어야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친구도 있고 야, 세탁기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 뻔했어. 맞아요. 저 큰아이 키울 때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짤순이라 그래야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 이렇게 탈수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그때는 기저귀도 얘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서 종이 기저귀를 못 쓰고 기저귀를 썼었거든요. 날마다 이거 빨고 삶고 이거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빨고 삶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고 삶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애를 볼 시간이 없어. 그거 빨래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탁기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되고요.
직업인 중에 나한테 편리함을 주는 그런 직업인들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인, 여기는 이 선생님은 다 이렇게 님자를 붙이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뭐 이렇게 이런 모든 분들, 이렇게 택배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또 직업인 중에 이런 분들, 주차 관리하는 분들, 대형마트 직원, 그 다음에 새벽마다 쓰레기 수거해 가주시는 그 청소원님들, 그 다음에 목욕탕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곧바로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사물 중에 우리 집, 옷, 음식 이런 것들도 있죠.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대 차나는지 몰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메리아스만 입고 학교 다닌 친구들 많았어요. 헉이죠. 메리아스만 입고 학교를 가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메리아스가 처음에는 그냥 하얀색이었는데 학생들이 메리아스만 입고 학교를 가니까 메리아스에 이렇게 땡땡이 무늬 색깔로 넣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줄무늬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속옷만 입고 가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메리아스만 입고 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메리아스 입고 몇 번 저도 학교 가봤어요. 아무튼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사회 제반시설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 이런 거 없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요즘 너무 애들이 바빠서 놀이터 많이 못 가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가더라도 놀이터가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 밖에 다른 것들, 뭐 공공시설들, 횡단보도가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신호등도 그렇고, 공원 벤치, 쉼터, 다리, 육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감사하는데 사실 요즘은 이웃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좋은 이웃이,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또 좋은 이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물 중에 특히 책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한테 책이 오는 거거든요. 작가가 책을 쓰고 출판사에 투고해서 출판사가 책을 만들고 그러면 인쇄를 하고 인쇄하면 그거를 서점으로 보내서 이 서점에서 우리가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사실 많은데 우리는 그냥 책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글귀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우리 좀 쉬고 싶은데 이게 너무 기네요. 나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자. 나의 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글을 쓰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되게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두 눈에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거 가끔 쓰거든요.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나의 두 다리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가끔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의 모든 장기들도 그렇고 나의 오감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이 밖에도 되게 많아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에도 감사하고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 뭐가 풍요로워 이러지만 옛날 생각하면 지금이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옥수수빵 학교에서 나왔었어요. 그게 급식이었어요. 미군들이 준 걸로 옥수수빵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줬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에 빵 굽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 빵 담당하는 선생님을 빵 뭐뭐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에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까 체력 관리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건데 아까 우리 권현주사 아줌마님은 조금 못 보셨죠? 이따가 잠깐 쉬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잠깐만 한 5분 정도 쉬고 나머지 부분 체력 관리 부분 좀 할게요. 네. 화면 제가 제 거를 좀 닫고 조금만 쉴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가릴게요. 5분 있다 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좀 짧죠? 아까 앞에 부분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지켜봐도 아이들이 찾지 않는 텅 빈 운동장. 아이들은 종종 걸음으로 넓은 운동장을 지나 교실로 향한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실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지만 행복 지수는 가장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자. 다큐 프라임이 시도한 영교실 체육 수업의 놀라운 성과. 운동하라. 그러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많이 놀랐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고 많이 놀랐고 기분도 좋고. 이러한 결과물에 굉장히 사실 놀랬고요. 이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나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 공부할 것인가 운동할 것인가. 당연히 공부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6월, 운동과 인지 능력에 관한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다. 운동과 뇌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레이티 교수,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인 존 레이티 교수는 그의 저서 스파크에서 운동이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 역시 좋아지게 한다고 말한다.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 중 하나는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화끈만 졸라매면 됩니다. 운동하면 정말 성적이 오를까?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That this daily physical exercise had a huge impact on their intellectual capacity and abilities. In other words, the fittest kids always scored the highest. 운동과 성적의 관계에 대한 레이티 교수의 주장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고등학교 와서는 체육 활동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해요. 운동이 그렇게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Is that it immediately activates the brain to perform better. Over time, as you build up your level of fitness, you prepare the brain to learn better.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한 시골 학교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운동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인 성공 사례로 알려진 신평고등학교. 지난해 세상은 시골 학교 신평고의 기적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 영어 1위, 국어 2위, 수학 3위라는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작년에 학업 성취도에서 전국 1위를 했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제 생각에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분명히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즐거워지고 그리고 뇌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좀 공부에 조금이라도 좀 관심 좀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평고등학교는 어떻게 학교 향상도 전국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수요일 7, 8교시 신평고 1학년 220여 명 전원이 교실을 떠나 운동장으로 모여든다. 스포츠클럽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자, 오늘은 타격 연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수비만 하다가 타격 연습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
아직 준비가들 안 되셨나 봐요. 우리 빨리 하고 끝내게요. 들어오셨나요? 네,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듣고 계신 줄 알고 수업을 못하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듣고 있어 갈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체력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옆에 사진은 뭘까요? 네, 이 사진 역시 딸내미가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내리기 전에 찍어준 사진입니다. 우리 미국으로 갈 거거든요. 네, 운동 사례.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 고등학교는 지금 보면 건물 지하에 벽돌로 된 건물 지하에 천장은 낮고 창문조차 없는 강당에 러닝머신하고 고정 자전거가 가득 차 있대요. 이게 벌써 2000년이 되기 전에 1999년 조사 결과에 37개국의 23만 명 학생들이 참여한 팀스라는 그 미국에서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중에 이제 미국 학생은 5만 9천 명이 참가했고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23만 명이나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네이퍼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원래 싱가포르 1등이었나 봐요. 싱가포르를 제치고 1등을 했대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에 이어서 6등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 미국이 과학이 18등, 수학이 19등인데 이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가 그렇게 과학에서는 1등, 수학에서는 6등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교시에 얘네들도 영교시를 한 거예요. 아까 그 원초원중학교가 영교시 했고 신평고등학교는 영교시가 아니고 뒤에 시간 6교시, 7교시 했잖아요. 근데 그 원초중학교가 그렇게 한 것처럼 아까 레이티 교수가 와서 스파크를 쓴 운동하시는 뇌라는 이 스파크를 쓴 존 레이티 교수가 강의했던 데가 원촌중학교에서 가까운 서울고등학교에서 했다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그 운동을 하는 방법은 아침에 얘네들을 영교시에 오라 그래서 2마일 정도를 막 자기 힘껏 뛰게 한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고서 얘네가 수업에 딱 들어가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 이렇게 좀 어려운 과목, 그 다음에 읽기 과목 이런 거 위주로 바로 1교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벌써 과학에서 1등, 수학에서 6등 이렇게 한 거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남 당진시에 있는 신평고등학교 얘네들은 당진에 있어서 서울이나 이렇게 경기권, 원래 교육은 경기권이 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데보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1위, 국어 2위, 수학 3위 전체 합해서 전국에서 학업성 지도 평가 1위를 한 학교예요. 신평고등학교가. 근데 신평고등학교는 아까 영상을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5, 6교시까지 하고 그 이후 시간에 아이들이 2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전국에서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촌중학교, 아까 그 레이티 교수가 있었던 그런 그 근처에서 했다 그랬죠. 원촌중학교, 아까 2학년 일반 담임선생님이 체육선생님이어서 했던 애들. 얘네들은 일주일에 5번씩 40분씩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반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4주쯤 지난 후부터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수업 시간이 굉장히 활발하고 저녁까지 졸리지 않아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고 아이들이 인터뷰에서 나와서 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영상 우리 그 자주맘 톡방에 올려놨거든요. 이따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셔요.
그다음에 네이퍼빌이 다른 지역과 유별나게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독특한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까 그 영교시 이야기예요. 다른 하나는 학업 성적이 극히 뛰어나다는 사실. 그래서 팀스 공동 디렉터인 아이나 멀리스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호기심이 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대요. 이 팀스라는 것은 미국 학업 성취도 평가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까 이 아이나 멀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영교시 체육 수업으로 그 네이퍼빌 203학군이면 우리 뭐 강남 8학군 이렇게 하듯이 그 학군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했나 봐요. 19,000명의 학생들을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들로 만들고 학업 성적도 가장 뛰어난 아이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영교시 체육 수업의 목적은 사실은 정규 수업 전에 실시하는 운동이 읽기를 포함한 여러 과목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았던 거죠. 203학군이라는 거는 거기 초등학교가 14학교가 있었고 중학교 5학교, 고등학교 2학교 이렇게 해서 모두 19,000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영교시 수업의 목적이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두뇌를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교실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이제 그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를 보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학생들의 체력 검사인 우리 옛날에 체력장, 체력 검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건 것 같아요. 피트니스그램이라는 그 점수하고 학력 성취도 평가 점수하고 사이의 그 상관관계를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자료를 조사했대요.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건강한 학생들의 성적이 건강하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2배나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네이퍼빌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그 체육 수업을 운영을 하냐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이 18가지가 있대요. 아까 신평고등학교는 10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18가지가 있대요. 학생들이 무리하지 않고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운동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체육 수업 할 때 거의 벌 받는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유가 얘네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습관이 생겨야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네이퍼빌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운동을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게 하는 거가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나한테 맞는 운동이면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태극권을 딱 했는데 이건 평생 내가 해야 될 운동이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남편은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남편한테 가르쳐줬거든요. 나는 그거 도저히 못하겠대요. 자기는 그런 운동 못한대요. 근데 저는 태극권이 너무 맞거든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네이퍼빌에서는 했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면 뇌 건강은 신체 건강에 비례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잘 된 경우에 성적이 높은 것처럼 뇌 건강도 좋아진대요. 그래서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는 이제 또 그 네이퍼빌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 여기에 있는 찰스 힐먼이라는 교수가 그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아까 해봤다 그랬잖아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번 다시 해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건강하고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는데 캘리포니아 교육부하고 똑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힐먼하고 공동 참여자인 다나 카스텔리라는 사람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체질량하고 폐활량이 성적하고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폐활량이 좋아야 아이들이 막 뛰고 이런 거 많이 하면 폐활량이 좋아지잖아요. 이 폐활량이 좋아야 성적도 좋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이게 이제 그 메디슨 중학교로 거쳐서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딸을 둔 엄마 올펫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네이퍼빌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만 가르친 게 아니더라. 아이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체육 수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기부여 프로그램에 가깝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역량을 믿는데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대요. 그래서 이게 모두 203학군에서 실시했던 체육 수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뇌라는 건 우리가 숲에서 어떤 숲에 이렇게 보면 길이 없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다 보면 길이 되는 것처럼 학습도 반복을 하면 뇌에 회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 이 회로가 더 굵어지면서 시냅스가 더 많아지면서 공부하는 뇌가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뇌라는 게 반복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학습도 하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뇌는 도자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도자기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로 놀이용 점토에 가까운 모양이라고 해요. 얘는 혈관 덩어리라고 해요. 또 머리가, 뇌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 뇌세포가 성장하고요. 뇌 건강의 주요 변수가 바로 운동이라고 해요.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 중에 하나가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점이라고 아까 레이티 교수가 그 영상에서 말했던 거 생각나죠?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기능이 상실된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뇌를 많이 쓰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뇌를 안 쓰게 되면 치매에 더 빨리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활성화됐던 뇌를 안 쓰니까 갑자기 기능이 상실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부식되기도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그래서 운동의 장점을 보면 심장혈관계가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심장혈관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운동을 필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료 공급이 조절된대요. 나이 들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포도당이 이렇게 세포까지 도달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인슐린 수치가 떨어진 걸 좀 올려주고 포도당 수치를 좀 낮춰주면서 당뇨가 개선되고 이 포도당이 세포까지 전달이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비만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의욕이 강해지고 스트레스 한계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스트레스 정도는 쉽게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경 가소성이 촉진된다 이 말은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자기네 학교 대표로 농구 선수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외국어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그렇게 보면 운동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만 해서 제가 머리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운동하면서 뇌가 많이 발달해서. 뇌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으로는 미 질병통제센터에서 권고하기는 일주일에 최소 5번 정도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 한 30분 동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걷기가 좋은데 걸으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이게 중간 강도의 운동이래요. 그다음에 뭐 천천히 달리기나 빨리 달리기 하면 좀 이렇게 시간을 천천히 달리기보다 짧게 하면 되겠죠. 무산소 운동은 사실은 이거를 실험한 결과는 없대요.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산소 운동을 하는데 그 무산소 운동을 한 뇌를 이렇게 열어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실험한 결과가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치로 볼 때 좋아졌다라는 그런 거는 나오긴 한데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6시간 정도 뇌에 할애를 해야 된대요. 뇌를 위해서. 걷기부터 시작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책 쓰기 무료 특강 있어요. 이거 혹시 시간 되시면 메모해뒀다가
참여해 보세요. 네, 17일 날 목요일 오전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17일 날은 우리 이거 수업 건너뛸 거예요. 원래 제가 계속 무료 특강을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8시에 하는데 아마 이 시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죠? 그렇습니다. 후기 느낀 점 아니면 오늘 들었던 점에 대해서 쓰고요. 깨달은 점, 적용할 점 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니 특강 할 겁니다. 혹시 뭐 있을까요? 네. 네네네네, 고민경님. 저는 아까 들었던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운동이. 아침 운동이 뇌를 네. 깨우는 역할을 해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네네. 했던 그 학교도 있었고, 오후에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랬잖아요. 신평고등학교. 네. 네,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 내용을 봤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상적인 거는 아침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도 네. 따님을 아침 운동을 시키신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맞나요? 하려면 만약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하려면 아침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예, 맞아요. 아침에 하는 게 좋은데 신평고등학교는 아예 그런 식으로 그냥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렇게 오후에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체력이 건강해지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서원이가 뭐 준 건가요? 뭔가 잠깐만요. 이거 화면 공유 중지해 볼게요. 네, 뭐예요? 우와, 토끼와 거북이 서원이가 레이스 하는 거 그린 거예요? 엄마 이거 강의 듣는 동안에 꾸준히 해야 된다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거북이처럼 꾸준히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와, 서원이 설명해 줘 보세요. 우리 유준이 오빠도 듣고 같이 듣게. 뭐라고 한 거야? 운동에 관련된 수업이니까 이야기 중에서 찾은 내용을 그려봤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맞아? 이야기 내용 중에서 그 운동에 관한 거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잡아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을 그려봤대요. 아니야? 아니야? 뭐래요? 더 다시 크게 얘기해, 크게.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아니. 쑥스러운가? 잘해야지 더 잘한다는 의미로 그려봤어요. 운동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그런 의미로 그려봤다고? 와, 멋지다. 이야, 좋아요. 또 궁금한 게 뭐 있을까요? 우리 권현주 아줌마님 뭐 있을까요? 궁금한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유준이가 6시 반에 일어나서 네. 주명길을 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정말 운동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갖고 동의합니다. 아이는 가려고 하는데 제가 데리고 나가는 게 쉽진 않아서 네, 근데 오늘 공부하면서 진짜 아침에 꼭 운동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화면 공유해서 우리 또 한번 해볼게요. 네, 미니 특강으로 들어갈게요. 맞아요. 이거 운동 진짜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안 했었는데 요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권도 열심히 다니고 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미니 특강이에요. 겐샤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겐샤이라는 책이 약간 겐샤이 그러면 말이 좀 일본말 같잖아요. 근데 고대 힌디어래요. 이 겐샤이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를 대할 때 결코 그가 스스로를 작게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못났어,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어느 누구도 작고 하찮은 존재로 대해서는 안 된대요.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나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남편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애들을 애들처럼 대하지 않고 어른 대하듯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약간 피부색이 까만 그런 분들 만나면 좀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저는 막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이렇게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되게 와닿는 게 아까 감사일기 쓸 때도 내가 쓰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나 자신한테도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머, 권현주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어머, 고민경님 되게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서로는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고민경님이 어머, 권현주님 이거 되게 잘하고 계신데 이러면 아니, 우리 이러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엄마가 자존감이 높고 그럴 때 아이들도 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겐샤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그럼요. 내가 뭐 이렇게 좀 하죠. 이러면 재수없는 사람처럼 보고 정말 밥맛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내기가 좀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우리 분위기만이라도 어머 고민경님 이거 너무 잘하셨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우리 썼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책을 써서 이렇게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막 얘기를 하길래 전 그냥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뭐야 이럴 때 아니요 이러고 빼야 되는데 왜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거 아니네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좀 더 존중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주맘님들하고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은 못했는데 미소 셀카 찍으면서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대요. 네, 미소 셀카를 찍으려고 보니까 저희는 제가 집을 막 이렇게 깔끔하게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미소 셀카 찍는데 난 주로 집에 있는데 우리 집 다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이런 생각에 못했는데 요즘 좋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왜 삼성 핸드폰은 갤러리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혹시 한번 갤러리 지금 열어보실래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하면 좋은데 제가 화면 공유를 하기가 좀 힘드니까 갤러리 중에 사람이 찍힌 사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핸드폰에서 갤러리에? 고민경님은 좀 힘드신가요? 거기에서 사람을 꾹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동그라미가 되면서 얘가 따로 떨어져 나와요. 사람만. 그래서 요거를 거기 보면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누르고 있으면 얘는 왜 안 되냐? 됐다. 이렇게 하면 복사, 공유, 이미지로 저장 이렇게 뜨거든요. 그중에 그거 하나를 눌러서 따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얘만 따로 나와요. 사진이. 그래서 아까 했던 거가 따로 저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셀카 찍은 사진도 공유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거 이따가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미소 셀카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갤러리, 그 삼성 갤러리에서 그런 기능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대부분 모르고 있는 꿀팁인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거 계속 디지털 수업 받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제가 좀 바쁩니다, 원래. 사실은 아침에 운동 가고 싶은데 그 시간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는 방학을 한다 그래서 와, 그 시간에 이제 운동을 갈 수 있겠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그 시간 때문에 못 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몇 개월째. 그렇게 하면 미소 셀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주맘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두 분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볼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도 좋고요. 아, 유준이 오빠 보고 하는 것 같아. 서원이가. 유준이도 해줘야지. 빨리. 하트. 옳지. 좋아. 좋아.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하고 같대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하찮게 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나 자신을 좋아하고 나 자신을 아끼고 이거가 먼저 되고 나서야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할 수 있고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소 셀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주맘님들이 못하겠다 싶으면 할 수 없고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돌려야 되겠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많은 분들이 우리만 맞아. 알아보나 봐. 우리만 눈이 좋은 거야. 두 분만 눈이 좋은 거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나 봐요. 맞아. 그래서 아쉽네요. 준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저 사실은 이 책 2권 완전 씹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했거든요. 진짜. 지난번에 감사일기 올라왔던 것 중에서 감사일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네. 감사해서 그 네. 얘기가 지금 오늘 강의에 녹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좋은 강의를. 네. 네. 그래도 서원이랑 같이 들어서 너무 좋아. 유진이랑 또 같이 들어서. 맞아. 네. 정말 좋았어요. 저도 이 책 꼭 우리 엄마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일기 책. 제가 감사일기 책을 이렇게 한 권 더 빌려왔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어떻게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 어떠셨나요? 우리 유준이가 있어서 그냥 정신없긴 했지만 그래도 네, 유준이는 착실하잖아요 또. 네, 지난주 이번 주 사실 좀 정신없긴 했는데 지난주는 어쨌든 미라클 베드타임 너무 좋았고요. 이번 주는 정말 체력,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네.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걸 좀 더, 사실 제가 밤에 잠이 없고 아침에 좀 잠이 많은 게 거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조금 더 습관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체력 관리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을 잘 하겠습니다. 네, 그 방학 동안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수업을 방학 무렵에 잡았던 이유가 아이들 이렇게 방학 동안에 좀 이게 적응이 좀 되면 학기 중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수면 관리하고 체력 관리만큼은 방학 동안에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원이 이제 많이 몸이 건강해져 보이네. 많이 좋아진 거죠? 네, 많이 좋아져서 이따가 병원 또 가서 다 좋아졌는지 봐야 되는데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저-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어. 저도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운동 사실 제가 그 동생이 나중에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언니가 저 동생이 교사거든요. 근데 제가 네. 동생이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음소거 됐다. 네,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다시 음소거 됐네. 왜 그러지? 전화 와가지고 제가 동생을 생물을 가르쳐 줬었는데 동생이 생물 교사가 됐어요. 근데 하는 말이 언니는 체력이 좋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쉽다라는 얘기를 성인이 되고 나서 하더라고요. 저도 돌이켜보면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운동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약해서 그게 좀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서원이는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좀 싫어하다 보니까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 방학 기간에 저도 좀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해 봤는데 한 달 이상 하지를 못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하다가 며칠 하다가 이건 나랑 안 맞나 보다 싶어서 중도에 이것저것 다 시도는 해봤는데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도 한 달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넘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에게 맞는 운동을 잘 찾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들으면서 하게 돼서 또 코치님께서 태극권이 좋다, 잘 맞았다 하시니까 또 코치님하고 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태극권을 좀 공부해 볼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고 진짜 준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그 강의를 알아보는 저희 둘과 유진이랑 서원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녹화하니까 아마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우리 권현주 사주맘님 혹시 코치님, 제가 다음 주는 휴가라서 네. 수업을 못 들어와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코칭 그날 할 건데 잘못하면 우리 또 고민경님하고 단독 코칭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이혜진님은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이제 네네. 한 일주일이면 저기 할 것 같으니까 그러시구나. 어떻게 아쉽네요. 아무튼 혹시 들을 수 있으면 들어올게요. 네네. 네.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인증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인증을 계속 해볼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좋아요. 감사일기도 좋은데 특히 인증 쪽으로 그러니까 그 네네네. 운동하는 거 인증 쪽으로 좀 더 해볼까요? 네, 운동 좋아요. 인증 그러면 또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운동하는 거 인증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을 때는 저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저도 게으름 폈어요. 아침에 그거 디지털 수업 듣느라고도 그랬는데 그랬었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캡처해야 되겠다. 우리 서원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왜 유준이도 멋있게 하나 둘 셋 네 제가 자릅니다. 이게 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저장하느라고 없어져 버렸네. 그래요. 도영이는 어디 갔어요? 왜 도영이 도영이는 슬립 뺏어갔어요. 아유 도영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수고들 하셨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권현주맘님이랑 우리 유준이는 휴가 잘 다녀오시고. 잘 다녀오세요. 네, 점심 맛있게 고민경님은 드세요. 휴가 안 가세요? 휴가 갈 건데 아직은 아니어서 조금 늦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문 닫을게요. 네. 서원이 안녕. 감사합니다. 유준이 오빠 안녕. 잘 나문 다녀오세요. 못 닫아, 우리 아기들 때문에. 닫을게요.